안녕하세요. 저는 황두영이고요. 5월 셋째 주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이모저모의 주민서대문 시작합니다. 주민서대문은 한 주간 서대문에서 일어난 기쁜 소식들, 또 함께 걱정해야 할 일들,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야 할 소식들 같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늘도 차승현 서대문 노동시민 네트워크 상임대표님, 황호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작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승현입니다. 황호환입니다. 이름을 확실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호환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다들 저음이라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헷갈린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누가 이야기할 때 꼭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한 마음 한 뜻이어서 잘 구분이 안 되는 거. 좀 싸울까요? 싸우면 확실히 편이 보일 텐데. 그것보다 생각해보니까 성이 두 분이 같으시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뭐 좀 안부를 좀 여쭤볼게요. 차 대표님은 페이스북 보니까 밤 10시 넘어서 혼밥할 식당을 찾으신다고 올리셨던데 뭘 그렇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밥도 안 드시고 열심히 하셨어요? 네, 제가 엎어진 김에 공부하려고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되게 빨리 끝내주는 교수님이 있는데 네네. 어떤 교수님은 밤 10시까지 수업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끝나고 예전 이제 코로나 전에는 네네. 돌아다니면은 뭐 24시간 하는 이런 밥집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밥집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이 됐다고 하는데도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지 요새는 진짜 뭐 늦은 시간까지 하는 밥집이 대학가 근처에도 좀 드문 것 같아요. 제가 혼술은 또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막 찾다 봤는데 순댓국집이 보이는데 제가 너무 자주 먹는 느낌이어가지고 순댓국을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갔는데 보통 보면 김밥천국은 또 24시간 열리잖아요. 네네. 믿고 가는데 거기도 문을 닫아가지고 맞아요. 요즘에는 김밥 천국 같은 데도 김밥 전문점이죠. 거기도 24시간 잘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또 다른 데를 찾았는데 먹은 건 순댓국이었어요. 우리 차 대표님 그래도 건강 챙기시면서 식사 꼬박꼬박 챙기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황 PD님은 뭐 여전히 정신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하루하루 방송이 조금씩 보완되고 있다 그런 소식들이 전해드리긴 하던데. 뭐 이렇게 길게 보면서 이제 해야죠. 뭐 이게 오늘 방송 했으면은 오늘 이제 막 사무실에 있으면 계속 모든 방송을 다 듣고 있거든요. 예. 모든 방송 들으면서 이거는 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이건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구나. 뭐 생각 들고 또 저건 저렇게 보완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들고 우리 방송이 다른 방송에 비해서 소리가 좀 작나? 그러면 좀 키워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등등등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자원이 그렇게 많은 방송국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 라디오고요. 그래서 좀 조금은 너무 급하지 않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막 하루하루 그래도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저는 뭐 제가 좀 가재는 개편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왠지 좀 청취자로서 느껴지더라고요. 조금씩 이렇게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주변에 또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기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이제 주변에서 이제 요새 FM 라디오를 좀 가지고 아예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뭐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지금 앱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앱도 곧 나올 거고 뭐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하시는 것도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라디오 어플로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라디오 풀에 지금 그 뭐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입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가게가 아닌데 입점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 제일 유명한 뭐 와우 라디오 이런데 지금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쉬운 건데 뭔가 약간의 이제 장비를 장만하고 등등등이 필요해서 빠르면 요번 주 안에 늦으면 5월 안에 뭐 해결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약간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방송국이 안테나 음영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앱으로 들을 수밖에 없으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자체 앱도 이제 뭐 한 6월 늦으면 7월 이 정도에는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아직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 주민 서대문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뭐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박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역 소식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지역 소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지역 소식에 약간 뭐 그런 생각했었는데 아까 이제 이 방송 시간에 의외로라고 했다가 왜 의외냐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저는 뭐 잘 될 거란 확신이 있었는데 예. 의외로 이런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서대문구 지역에 관련된 아이템을 많은 분들이 조금 좋아해 주시는 편이라서 이거는 우리가 진짜 한번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소식 알리고 싶은 거 있으면은 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룰 수도 있고. 예. 뭐 행사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주시면 같이 좀 다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몇 가지 좀 모시고 싶은 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지금 뭐 보건소 그것 때문에 지금 구청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도 주민자치에 그 조례가지고 그런 분들 직접 모셔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좀 기획을 열어두고 고민을 해보려고 일단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개업하시는 분이 정말 알리고 싶다. 그럼요. 예. 충분히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네, 충분히 가능하고 또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자체적으로 광고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뭐 예. 다양한 방식으로 뭐 홍보를 할 수 있고요. 저희도 이제 조금 체계를 좀 완벽히 잡으면 손님도 모시고 많은 이야기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 서대문 소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고 소식으로 좀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서대문 홍제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49세 A씨가 집 베란다에서 카펫을 떨다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지금으로서는 좀 더 수사 중이긴 한데요. 범죄 혐의점은 없고 실족해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고요.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뭐 유가족께도 위로를 드리고 또 같은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웃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상의 안전 사고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단순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사고들이 정말 높은 아파트에서 털다 보니까 몸의 이동이 돼버려서 이런 사고 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시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서 우리가 뭐 설마 하다가 또 이런 사고가 나니까 뭐 건설하는 과정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모두들 좀 안전하게 늘 안전 위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홍제천 폭포 카페 이야기인데요. 뭐 지난주 날씨가 초여름처럼 좀 더웠고 이번 주는 더 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니면 뭐 서울시랑 구청에서 홍보 자료를 좀 많이 뿌려서 그런 건지 이제 새로 생긴 홍제천 폭포 카페에 대한 약간 홍보성 혹은 뭐 추천하는 그런 기사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폭포 카페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가 이제 원래 홍제천 인공 폭포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바로 맞은편에 있고 동신병원 뒤쪽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실내외에서 테이블처럼 앉아서 카페처럼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커피를 팔기도 하는데 꼭 커피를 사 먹지 않더라도 가서 이제 뭐 갖고 온 간식이나 음료를 드시면서 폭포를 구경하면서 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폭포가 지금도 한참 이제 좋을 때긴 한데 네네. 그 폭포가 정말 유명할 때는 겨울에. 얼었을 때. 네, 어렸을 때 그때 유명하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갈 때가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또 감상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고민은 하죠. 항상 이제 수변 감성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수변 감성 도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변에다 뭘 짓는 게 과연 이게 보기에는 좋고 사실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행복한데 이게 좋은 거 과연 마냥 좋은 것인가?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마냥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했으면 좋겠다를 한 10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이 수변 감성도시 얘기하면서
제가 저번 회차 때 오디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오세이돈이라고 예. 지금 맞아요. 네, 오세훈 별칭인데. 오세훈 시장의 별명이 이제 물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네. 오세이돈인데. 근데 그때 너무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오디세이인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아니, 근데 같아요. 우리도 다 자연스럽게 그냥 오세이돈이라고 알아듣고 넘어가가지고 맞아요. 수정 그때 정정을 못했네요.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저는 뭐 이런 시설 만들어진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카페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공이 이제 그 민간에서 하지 않는 공간에서 이제 카페를 한다면은 뭐 저는 뭐 필요할 때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적 경제 마을 자치센터에 있었던 그런 카페들은 그 공간에서 또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뭐 그 공간의 카페는 이제 문을 닫고 여기 이제 동심병원 사거리 이 주변에는 또 카페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많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카페를 여니까 공공이 좀 너무 민간의 영역에 침투한 느낌이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들이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해갖고 갖고 와서 마셔도 상관없는 네, 공간이긴 합니다. 네, 뭐 거기 수익금 자체는 이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쓰겠다라고 구청에서 밝히기는 하긴 했는데 뭐 약간 주변 상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저기다가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하냐 뭐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있는 우리 방송국 근처에 있는 두바퀴 쉼터에서도 사실은 네네. 거기서 좀 되게 약간 예쁘게 바로 그 홍제천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쁘게 꾸며놔서 카페를 할까 말까 약간 이런 고민했는데 정말 주변에 카페에서 와가지고 울면서 진짜 그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난 의회 때 거기를 이제 뭐 북카페처럼 만든다. 네네. 원래 제가 거기를 이제 두 바퀴 쉼터로 이제 돼 있으니까 이제 따릉이가 활성화되니까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체육활동지원센터로 제안했더니 구에서 이제 관심이 없던 공간이었는데 와서 보고 제가 제안한 것보다는 북카페가 낫겠다 하고 이제 북카페 같은 걸 추진하다가 이제 의회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주변에 카페가 있지 않느냐. 근데 카페도 되냐? 그러니까 없대요. 거기 되게 많은데. 그 지금 이제 또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당시에는 없었다. 아니 없다고 하길래 그래요? 저도 이제 그 큰 길로 지나가 다니니까 못 네. 봐서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골목에 카페들이 있었던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카페 사장님들이 와갖고 아니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왜 또 여기서 구청이 카페까지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안 하게 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청이 뭔가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아까도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공공이 민간의 영역에서의 그것들을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 그런 장사를 할 때 가격 경쟁력이 있어 버리기 때문에 보통 왜냐면 이제 임대료를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는 이거를 자칫하면은 공공에서 민간의 어떤 그런 것들 다 말아먹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 문제 다음으로 사실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카페들이 있어요. 있기는. 뭐 안산에도 있고. 네, 뭐. 안산에도 있고 구청 그 건물 안에도 있고. 네네. 네. 근데 이제 모든 카페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공간과 어떤 목적에 맞게. 네. 그래서 지금 구청 안에 하는 것도 그렇고 안산에 하는 것도 그렇고 장애인 그 단체 그분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이제 이 수변 카페 주변에는 주변에 너무 카페들이 가깝게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다만 이제 다행히 그런 데서 뭐 테이크아웃 해갖고 가서 말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네, 뭐 미감은 좀 주관적인 거라서 말하긴 좀 그런데 거기가 정말 그렇게 아름답나 그런 것들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약간 그 KTV라고 정부에서 하는 그 기사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매체에서 기사를 보니까 막 이런 문구가 있어요.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신선 노름을 하는 기분이에요. 서울 어디에 가도 이런 자연 경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좀 어쨌든 공공시설이 생긴 거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약간 오그라든다. 뭐 조금 그런 기분도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괜찮은 경치라고 봐요. 네네. 네, 특히 안산 이제 좋은 산이고 그 주변도 이제 잘 돼 있는데
근데 이 공간 그 폭포 바로 앞에 공간이 전에는 뭐 무대처럼 돼 있다가 네네. 지금은 또 다른 뭐 공사를 한다고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일관성이 좀 필요한 부분들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 여기서 재미있는 그 기사 보고 재밌었던 거는 여기에서 나는 수익금을 청년들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뜬금없었어요. 왜요? 청년들을 위해 구가 예산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권장할 만한데, 네네. 예를 들면 수변 카페, 그럼 홍제천을 더 뭐 이렇게 가꾸는데 이 돈을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종의 뭐 환경 부담금이나 환경 보전금 약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게 전 이 운영에 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인 거죠. 저는 약간 사실은 뭐 그리고 딱 거기에 활용도는 오며 가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 가거나 오며 가며 이제 거기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운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 정도의 활용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를 뭐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폭포를 보러 거기를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오실라나? 근데 서대문구 주민들이 솔직히 뭐 그 폭포를 보러 거기를 굳이 찾아갈 이유가 있나? 약간 저는 감성이 낮은 두 분과 방송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저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 저도 좋은데 약간 뭐 그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때 뭐 자발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뭐 시나 구청에서 이제 좀 부탁을 받아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멋있게 거기를 엄청난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막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뭐 좀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동네에 있으면은 그냥 뭐 오다 가다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건데 이게 약간 오세훈식의 뭐 친수 공간 뭐 그런 걸로 하면서 이게 너무 막 부풀려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아름답다 아니다는 뭐 그거는 뭐 주관적인 감성인데, 저도 좋고 저는 바로 그 근처에 살아서 뭐 자주 왔다 갔다 보고 있긴 한데 이게 약간 너무 이제 업적성으로 과잉 홍보될 우려도 있겠다. 뭐 그래서 멀리서 오시면 약간 실망할 수도 있는데 멀리서 오시면 뭐 그 근처에 카페와 식당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서대문구 뭐 경제에도 좀 도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 좀 연관해서요. 수변 공간 관련 친수 공간 관련해서 종로구에서도 뭐 계획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이게 서대문구와 경계에 있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홍지문 쪽에 이제 홍제 3동에서 이제 세검정 쪽으로 넘어가는 쪽 있죠. 그쪽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요. 거기도 이제 뭐 좀 조명도 설치하고 탐방로를 정비하고 여기도 수변 테라스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업명이 근사한 수변 테라스예요. 어떤 수변 테라스인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근사하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요. 거기는 약간 걱정되는 게 상류 아닙니까? 거기는? 그쵸. 그 북한산 쪽에서 내려오는 상류죠. 근데 상류를 그렇게 개발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저 옛날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하류는 그래도 조금 뭐 우리가 그래 이렇게 상류를 뭐 어차피 우리가 먹는 물은 아니지만 네네. 상류 하류 이제 관계 없이 막 그렇게 개발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아주 엄격히 따지면 상류는 더 산속으로 올라가야 되기 하죠. 때문에 네. 뭐 그리고 중간에 수돗물 나와요. 수돗물이 아니죠. 그냥 그 한강물 퍼서 끌어다가 쓰는. 끌어다 쓰는 거죠. 네네. 네. 이제 뭐 수량이 부족할 땐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요. 이거 뭐 아직 계획을 발표한 거라서 앞으로 좀 진행될 때 혹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계속 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재밌는 통계가 나와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서울시에서 지난 10일에 대중교통 이용량 통계를 냈는데 이건 이제 교통카드 사용량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나머지는 다 서울시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자치 구간 버스 이동량이 가장 많은 순위를 냈는데 1, 2위는 모두 이제 강남과 서초, 강남과 송파에서 우리가 흔히 뭐 예상하다시피 강남은 워낙 유동 인구가 많고 뭐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과 서초구 사이, 강남과 송파구 사이 그건 되게 이해가 되는데 3위가 서대문구와 마포구 사이가 버스 자치 구간 버스 이동은 서대문구에서 마포구로 가는. 아니 왔다 갔다 하는 양쪽 다. 보도가 조금 헷갈리게 나왔는데 제가 통계 원자료를 보니까 뭐 이제 뭐 서대문구 사시는 분들이 마포구에서 다시 오시기도 해야 되니까 갔으면 와야 되니까. 예. 서대문구와 마포구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이용객들이 서울에서 3위나 됐다. 근데 서울에 이제 25개 자치구고 그 각 경우의 수를 하면 진짜 수백만 가지의
그 자치구간 이동의 케이스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25에 25승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죠. 수학적으로 계산이 잘 뭐 모르겠네요. 괜히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아무튼 뭐 수백 개가 되겠죠. 뭐 25 곱하기 24 곱하기 23 이렇게 어쩌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도 문과라서 자신은 없고요. 아무튼 이게 3위라는 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뭐 통계에서 이유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유는 우리가 좀 한번 추측을 해보자. 어떻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는 홍대 입구역 네. 혹은 홍대 그 근처를 네네. 이제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럴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홍대 입구역이 많이 사용하는 지하철역 중에도 또 순위에 들죠. 순위에 들어가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막상 서대문에서 홍대 입구 쪽으로 가려면 되게 불편해요. 버스가 좀 애매하죠. 네, 이제 제 지역구인 남북가자동에서 갈 때는 여기는 이제 그 홍대 입구 가는 버스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이제 마포에서 그 마을버스가 홍대 입구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서대문 구청에서는 홍대 입구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는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중간에 이제 연희 삼거리에서 갈아타야 돼요. 아니면 동교동 삼거리에서 걸어가거나. 네, 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홍대 입구까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사실상. 뭐 맞아요. 네. 그 안산이 또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로 우리가 따지면은 뭐 공덕 갈 일 있거나 말고는 사실상 마포 갈 일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그거죠. 그냥 이게 약간 남북가자동 사람이 네. 지하철 타려면 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네. 이제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가령 남북가자동에서 버스를 타고 뭐 신촌역이나 뭐 홍대 입구역 가면은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가는 2호선을 이용하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자역부터 뭐 DMC역, 홍대 입구역, 신촌역, 뭐 아현역까지도 다 이게 약간 경계에 있잖아요. 그죠. 경계에 있어서 그 우리 서대문구가 사실 관통하는 지하철은 3호선밖에 없고 이제 나머지 다 이제 약간 남쪽에 걸쳐 있는 지하철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타려고 이동하는 버스 타고 이동하는 승객들이 다 약간 유동인구로 잡히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북가자동만 보면 제가 이제 이걸 타고 많이 다니니까는 근데 7612 버스 노선이 있는데 이 버스 노선은 살벌합니다. 왜냐면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이걸 타고 다녀요. 맞아요. 그러니까 홍대에서 내려서 명지대 들어올 때 761을 타고 오고 명지대에서 2호선을 타러 나갈 때 홍대 입구 쪽으로 나가고 그러면 7612가 되게 보기 드물게 엄청 혼잡한 노선. 이게 별거 없는데도. 저도 우연히 한번 탔다가 한번 이제 찌부돼서 네, 그래서 7734도 있고. 그쵸. 뭐 이제 남북가자동에서 이제 노선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마포 서대문 여기 소통에 있어서 또 하나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 상암동 우리가 저번 회차에도 DMC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DMC하고 관련은 버스가 없어요. 그건 없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조금 이제 문제예요. 저도 이제 그 상암동에 있는 방송국에서 좀 방송을 많이 진행할 때가 있는데 뭐 버스 타고 가려고 그래도 너무 복잡해서 막 진짜 빙글빙글 돌아서 가거나 해서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운전해서 가거나 택시 타거나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 약간 웃긴 그 뉘앙스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DMC라는 마을을 세 개 구가 지금 다 공유하고 있다. 근데 이 세 개 구가 이름은 공유하는데 교통이 이동이 공유가 잘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 경의선 맞나요? 경기중앙선. 이 중앙선이 이제 뭐 이렇게 지상에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통을 거의 막고 있죠, 사실은. 그런 거 생각하면 지화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기도 네, 하네요. 그래서 원래 그 일대 수행역 일대 뭐 개발 계획도 서울시에서 발표한 적도 있고 이성원 청장님이 경의선을 꼭 서울역 주변만 제한하실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이 통계에서 조금 맹점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DMC하고 가재울하고 다닐 수 있게 버스 노선을 좀 새로 놔달라.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꼭 돌아오는 답은 통계를 봤는데 거기 이동한 사람들이 없더라. 그럼 주민들은 또 반발을 하시죠. 그렇죠. 있어야 통계가 나오지. 없는데 어떻게 통계가 나오냐.
그러니까 너무 통계 맹점에 또 빠지다 보면은 그런 정책에 허술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좀 지방 의원들, 시구 의원님들이 좀 잘 통계로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잘 좀 서울시에 얘기하고 구청에도 얘기해 근데 줬으면 교통을 서울시가 다 이게 권한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을버스 이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을버스는 서울시 조례상에서 기존 버스 정류소 뭐 3개까지만 그 중복이 될 수 있어요. 노선이. 예, 그 이상이 하더라고요. 되면은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달라고 하면은 기존 버스 노선에 이제 적자가 얘기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 뭐 네 자리 있잖아요. 아까 7612 같은. 네. 그러면은 이렇게 구를 넘나드는 버스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다시 이제 도돌이표. 통계가 없다. 그럴 거면 지하철역을 지어달라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부는 이 얘기까지 전하면서 좀 마무리하려고요. 지하철역이 없어서 버스 타고 신촌을 가야 하는, 또 그 버스도 넉넉하지 않아서 맨날 기다려야 하는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포스트맨의 신촌을 못 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촌을 못 가, 한 번을 못 가, 혹시 너와 마주칠까봐. 널 보면 눈물이 터질까봐. 친구들 한잔 하자고 또 오시며 불러대도 난 한다. 아니 죽어도 못 가. 자주 갔었던 좋아했었던 사거리 그 포장마차가 그립다. 네가 너무 그립다. 새빨개진 그 얼굴로 날 사랑한다 했었던 그곳에 내가 어떻게 가니. 오늘 그 거리가 그리워 온다. 또 온다. 아직 많이 보고 싶나 봐. 너도 어디선가 나처럼 울까. 또 울까. 그런 너를 마주칠까. 신촌을 못 가. 데려다 주던 아쉬워하던 막차버스 안에서 우리 좋았지. 우리 너무 좋았지. 뒷자리 창가에 앉아 입김 불며 그리던 네 이름, 그리고 널 사랑해. 그걸 어떻게 잊니. 오늘 그 거리가 그리워 온다. 또 온다. 아직 많이 보고 싶나 봐. 너도 어디선가 나처럼 울까. 또 울까. 그런 너를 마주칠까. 신촌을 못 가. 우리 둘만 있어도 좋았잖아. 종일 땀이 찼던 두 손, 뜨겁던 입맞춤도 다 거기 있잖아. 다 살아있잖아. 오늘 이 노래를 부른다. Goodbye and goodbye. 이제 너를 놓아줄까봐 마지막으로 널 부른다. 사랑해. 널 사랑해. 너를 만난 그곳은 참 행복했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이모저모의 주민 서대문 듣고 계시고요. 이제 2부 시작합니다. 아, 정말 애절하게 신촌을 못 간다고 이렇게까지 신촌에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애절하게 하는데 우리 좀 교통체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촌을 간다, 신촌을 갈 수 있다 이런 노래도 뭐 그러게요. 나왔으면 좋겠네요. 2부에서는 이제 구의의 시의 소식 알아볼 텐데요. 뭐 이번 주 구의의 구청 아주 좀 시끄러웠어요. 좀 차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지금 한 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도 이제 몇 주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대중교통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지금 두 개의 지하철 계획이 있잖아요. 네네. 네, 서부 경전철과 강북 횡단선이 있는데 강북 횡단선도 조금 이제 지금 서울시 재정 사업이다 보니까 늦어지는 감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서부 경전철이 빨리 좀 추진돼야 되는데 이것도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경향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의 지금 구 차원에서 논란은 101번 역사가 세전역인데 네네. 그 다음 두 번째 역사가 어디냐. 102번 역사가. 네,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서대문 지금 이성원 구청장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지금 좀 나눠져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일종의 심판을 볼 서울시의 입장은 국민의힘 이성원 청장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아, 오히려 네. 국힘인 이성원 청장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가깝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가깝다 멀다가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뭐 이런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종의 이제 행정 조직을 이용하고 뭐 통장님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동을 해가지고 뭐 주민 서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런 이제 특위가 이제 마련된 거잖아요. 어떤 특위가 마련됐죠? 102번 역사 이제 뭐 그 우리 행정력을 이렇게 동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거를 진상을 확인하는 네. 특위가 네 이렇게 이제 돼서 특위가 구의회에 마련됐다. 이게 계속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결론은 이제 나왔죠. 거기서는 뭐 102번 역사는 서울시와 뭐 두산건설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달라진 게 없더라. 아,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뭐 이성원 청장님이 이제 소위 말하는 허위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그 당시 허위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 특위에 와가지고 이 특위라는 게 지금 행정사무조사거든요. 아, 네네. 네, 이제 여기에 와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다. 아, 구의회에 와서도 이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이제 그 있는 거죠? 특위에서 네, 의회 특위에서 의회 특위에서.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행정사무조사도 이제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국회에서 우리가 증언 잘못하거나 위증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 되잖아요. 고발당할 수 있죠. 네, 이제 거기에 준해서 운영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성원 청장님에 대해서도 특위에서는 고발하는 걸로 의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퇴장을 하신 본인 이제 돌아가신 거죠. 네, 이석을 한 거죠. 아 그렇죠. 자리를 퇴장 당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예. 떠나신 거죠. 네.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증언 거부라는 명목으로 과태료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의회에서 구청장을 고발도 하고 구청장에 대해서 과태료도 뭐 부과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의결하고 나니까 구청장님은 이제 재의 요구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지난 방송에 얘기했던 거고. 네네. 그 의결을 했는데 제의 요구를 했는데 그냥 고발을 했다. 이번 주의 소식은 업데이트된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2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했고 이제 뭐 과태료 부과했겠죠. 네. 거기까지 있겠죠. 뭐. 근데 어차피 과태료는 의회가 직접 받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집행부가 이 구청장이긴 하지만 네네. 네. 구청장이 과태료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낼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 구청장님이 서대문 구청에 과태료를 내야 되는. 네, 이제 구청장님이- 자기 사비로 이제 내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구청장님이 본인이 자차를 끌고 가시다가 네네. 뭐 주차를 잘못해갖고 주차 딱지가 끊겼다. 아, 이제 만약에. 예. 네, 만약에 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구예산으로 내줄 건 아니잖아요. 그쵸. 본인이 내셔야지. 큰일 나죠. 네. 그랬다가 난리 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 이런 비슷한 구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과태료가
이제 내는 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를 떠나서 낸다 치면은 네네. 그건 이제 청장님의 사비로 이제 내셔야 될 부분인 거고 청장님은 이거는 이제 특위 자체가 서울시에 대한 이제 일인데 이 이제 그 경전철 관련된 일은 네. 그래서 월권행위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의 요구를 지금 한 상태인 거죠. 약간만 좀 보충해드리면은 이 특별위원회 이름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정확한 차 명칭은? 대표님이 네, 정확한 5대5실 만큼 기네요. 네. 이거는 뭐 외우기 쉽지 않아. 검색해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 네. 뭐 아무튼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회에서도 고발했고 천장님도 이제 제의도 하고 일종의 이제 반발도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법원에 가서 따져야 돼. 그렇죠. 이제 뭐 고발이 됐으니까 뭐 수사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또 과태료도 소송까지 갈 수도 있고요. 행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좀 이 논쟁이 시끄러워지는데 뭐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이게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꼴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당연히 네네. 제일 중요한 대원칙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법원에 가는 이런 정치적 행위들이 법원에 가는 건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네. 결국 이제 국회법대로 이제 처리하다 보면은 이제 허위 뭐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법원에서는 이게 허위 사실이었냐 아니었냐를 따져야 될 거잖아요. 허위 사실이었으면은 고발한 쪽이 맞는 거고 그렇죠.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제 고발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는 102번 역사가 옮겨진 적이 있냐 없냐. 근데 약간 저는 이 102번 이거를 되게 주요한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102번 역사가 옮겨졌냐 안 졌냐가 그 논쟁 거리인 것인가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이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옮겨졌냐가 논쟁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논쟁거리가 돼버린 바람에 야, 니네 잘못으로 이게 옮겨졌어. 그런 적이 없어. 이게 되는 거 제가 사실은 상당 상황이 이제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그 동의하면서도 핀트가 이제 그런 게 102번 역사의 위치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예. 네, 중요는 하죠. 이게 이제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더 왕래가 많은 쪽에 여기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100번 동의를 해요. 다만 이제 행정에서 정리가 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전에 캐치 못한 우리 그 관계자들 뭐 저도 이제 의회에 있을 때 뭐 포함해서 이걸 캐치 못한 부분들은 명백한 또 잘못인 거고 그렇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 이게 옮길 수 있느냐 혹은 옮겨도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지연될 거냐 아니냐. 네네. 네. 지금 이거 엄청 저기 동작까지 뭐 혹은 이제 관악 이 사람들과 연결될 거니까 그쵸. 이 라인에 이용할 시민들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뭐 관악까지 연결되니까 관악 이제 과천 쪽에서 나와 과천까지 연결 유쇼까지 나와서 이게 지금 얼마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지금. 길면은 경전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원래 이게 또 둔양에서 세냥으로 뭐 맞아요. 늘어난다. 뭐 저 김포 황금 뭐 골드라인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예를 따라서 지금 이렇게 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연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두량에서 세량을 늘릴 것이냐.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거나 뭐 이게 노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 고민 때문에 계속해서 뭐가 나온다면 좋겠는데 이것 싸움 때문에 나이 늘어난다면 이건 되게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그래서 듭니다. 여기에 딱 맞는 이제 말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그렇죠. 이 문제로 이제 경전철이 지연되거나 좌초되거나 하는 거는 더 큰 이제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 싸움이 과연 더 좋은 서부선을 만들기 위한 싸움인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와는 또 이 이야기와는 또 별개로 저는 황우환입니다. 헷갈린다고 하시니까 이 이야기와는 별개로 저는 뭔가 제2 요구가 잘못하면 이렇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기록 깰 수도 있겠다는 것도 됩니다. 이게 이제 역대 이 구의회나 구의회 구청 관계 속에서 구청장이 제2 요구한 횟수를 한번 검색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잘하면은 1년 만에 지금 제2 요구를 지금 몇 번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지금 5개밖에 안 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5개 했으면 많이 아니, 헷갈리니까. 지금 이거 이제 한 회기에 의결한 것에 대해서 5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부 경전철 관련된 게 3건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몇 개 바뀌라니요, 이게. 아니 이게 어쨌든
한 회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여러 건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지금 5건 했다는 것보다 네. 그럴 가능성이 이제 짙어서 이제 문제인 거죠. 앞으로 이제 아니 이 정도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재요구를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여소야대인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3년 2개월 가량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이 관계 속에서 그때도 서로 관계가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재요구를 너무 자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렇죠.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안타까운 거는 뭐 이 세 건과 뭐 지하 보행 네트워크 관련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우리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주민자치에 관련된 거를 이제 제의 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건 오롯하게 지금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의 요구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의 이걸 뭐 행안부 장관의 권한에 대해서 뭐 의무사항으로 했던 게 문제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지방분권 뭐 관련된 법 봤거든요. 그 부분. 이게 그거를 근거로 제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 아니 이게 문제라고 했으면은 그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집행부는 이 부분을 짚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짚고 싶은 얘기죠. 보통 법을 상위법을 하위법에서 이렇게 할 때 포지티브하게 그러니까 있는 권한, 인정한 권한을 좀 더 넓게 해석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위법이 네거티브하게 딱 잡고 있어도 이게 이 법령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되게 포지티브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의 정신인 거고 이런 것인데 주민자치에 관련된 거를 네거티브하게 법령 상위법이 네거티브하게 해놨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를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고 이건 오히려 구청에서 고민을 조금 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전 안 하고 싶다는 아주 강렬한 주장.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너무 조심스럽게 전 돌려가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제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짚을 만한 부분들이 주민분들이 이제 서대문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 몇 년 동안에 처음 있었던 일인 걸로는 맞거든요. 그쵸, 제의 요청 자체가. 그래서 제의가 들어오면은 구에서는 언제까지 이걸 의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9월 임시회까지 뭐 이거를 처리하면 된다 이 말씀하시길래 아니 6월 정례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까지 제가 이제 말했어요. 네. 9월까지 갈 일이 없잖아요. 이제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그래서 또 이제 법을 찾아봤죠. 제의 관련돼서. 그 현직도 아닌데 제일 열심히 연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는데 제의 이제 의회에서 의결하면은 15일인가 20일 이내에 구청장은 제의 요청을 할 수 있고 네. 제의 요청을 이제 받으면 의회는 10일 이내에 이거를 이제 재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단서 조항이 이 10일을 기산을 할 때 의회가 산회할 때 네. 빼고 휴회한 날을 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회의 날짜만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임위 열린 날짜도 계산이 안 되는 계산이 거죠. 안 되는 거죠. 본회의 날짜로만 하면은 서대문 구의회가 이제 5월 임시회를 지난 이제 12일에 시작을 했어요. 아, 네네. 네. 이렇게 이제 하면은 5월달 임시회에서 본회의가 개회할 때 폐회할 때니까 이틀. 네. 6월 정례회 때 개회 폐회 이틀인데 여기에 구정질문 있으니까 하루 더. 그다음 7월 임시회에서 이틀. 그다음에 9월에 이제 임시회가 또 열리는데 이때 본회의 개회 폐회 이틀. 그다음에 구정질문까지 하니까 폐회까지가 10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임시회까지 마무리해야 된다. 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 법의 취지는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야죠. 여건이 네, 되는 되도록 빠르게 이거를 하라 이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이제 5월 임시회에서는 이게 올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6월 정례회 때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결과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회 같은 조례들은 특히 이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의결을 해서 주민들한테 의회는 어떤 입장인지도 밝히고 이후에 또 조례를 수정해갖고 또 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절차를 빨리 밟으시는 게 빨리 밟는 게 좋겠다. 네네. 네, 우리 또 구청에서 저희 주민서대문을 열심히 듣고 계신다는
소문이 저한테만 좀 들렸는데요. 이런 뭐 구청과 구의에서 듣고 좀 빨리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위의 소식도 조금 알아보죠. 네, 이제 TBS 관련 조례가 서울시에서 11월 달에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작년 11월 달에 폐지가 네.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24년까지 어쨌든 그 지원하는 게 유보는 돼 있지만 네네. 지금 이제 TBS 관련돼서 서울시에 기존에 이제 들어가던 예산과 지원들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인 거고. TBS 원래는 이제 서울시 산하의 재단이었는데 거기 지원하는 거를 조례를 없애버렸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TBS도 서울 시민의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거는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 뭐 내용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소외상 목줄을 재고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 폐지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 그리고 TBS를 또 자주 듣고 좋아했던 청취자분들, 네. 청취자분들이 다시금 TBS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례를 주민 발의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주민들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나 봐요. 네, 이제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따지면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서울 시민들이 네. 조례 발의에 서명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낸 거랑 똑같이 그것도 심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꼭 이제 2만 5천 명은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네네. 그 이상 뭐 10만 명 정도 이런 식으로 내시고 그럴 거잖아요. 보통 보면은. 네네. 근데 사실 뭐 그 수가 쉬운 숫자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냈을 때는 이걸 바라는 이제 주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시의회에서 뭐 이건 아닙니다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치, 이제 뭐 조례 발의 자체는 하나의 이제 계기를 만드는 거고, 이 TBS를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금 서울시의 여당인 국민의힘 이 주도로 폐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여론을 좀 모아서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로 뭐 되는 거겠죠. 또 어쨌든 또 다 여론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뭐 주민들이 많이 뜻을 보여주면은 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민 발의 조례가 예를 들면은 어느 한 진영만의 네네. 지금 활동은 아니고요. 뭐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를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런 지금 조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주민들이 들고 온 서명이기 때문에 내용에 좋고 나쁜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것보다 그 무게감을 갖고 서울시의회가 네네. 좀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TBS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한 건데 이제 이게 이런 상황,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TBS가 재단법인화를 하면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재단법인화하면서 독립을 하려고 할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BS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질 않았어요. 왜냐면 니네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냐라고 아, 하면서 물론 그 이제 방통위의 그 의견은 대다수의 지상파 라디오들이 자기네 이제 광고 시장을 좀 이렇게 잠식할 것에 대한 우려를 실제로 피력했고 그거를 방통위에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니들은 좀 그래도 서울시 예산을 받고 있으니 좀 안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 광고를 받지 마라 라고 해서 사실은 이 구조가 이렇게 짜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서울시에서 얘기하듯이 서울시 의회에서 얘기하듯이 니들이 독립을 해서 서울시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인지 사실은 다 그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서울시하고 서울시 의회는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독립할 시간을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년 정도까지는 계속해 기존의 예산을 유지할 터이니 그 사이에 니들이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방통위도 광고를 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의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 TBS라고 하는 공영 언론을 존중하는 조직이나 사람들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잘랐죠. 그래 놓고 나서는 뭐 교통방송이 교육방송이 되는다는 둥, 뭐 된다는 둥 약간 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뭘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TBS 뭐 이름까지 바꾸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뭐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도 뭐 내부의 직원들이 뭐 정치적인 뭐 이런 활동을 못 하겠다 뭐 이런 뭐 이게 혁신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알고 좀 잘하는 편인데 TBS 직원들은 되게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예산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몸에 배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안정치적이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디까지 얘기하고 싶냐면 뭐냐면은 항상 정권 이 언론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독립적인 기구라고 말은 다 해요. 하지만 정작 자기가 이 권한을 쥐거나 예산을 쥐고 있을 때 여기가 자기 입맛에 맞게 돌아가지 않으면 분명히 해를 끼치는 거죠, 그 언론에. 근데 저는 그 언론에 그런 식으로 해를 끼치는 거는 정말 한국 사회의 어떤 제4부라는 언론이 독립을 하면서 뭔가 좋은 건강한 언론을 지형을 만들어 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난 수요일에 그런 비슷한 말을 우리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언론들이 도와줘야 된다. 뭐 바르게 기사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참 언론에 대한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종의 진영으로 언론을 나눠 놓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진보 방송이네, 보수 언론이네, 뭐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은 나랑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긴 너무 딱 맞는 얘기인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줄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는 또 외국 예를 들면은 외국은 그 언론사가 그냥 대통령 지지선언까지 해버리잖아요. 뭐 이런 정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언론의 이런 이야기들을 정제할 수 있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까지 갔는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언론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뭐 자신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그거는 우리 시민들하고 언론의 관계인 것이고, 정치 조직이란 정치인들이 언론을 바라보는 대언론과는 정말 조금 이렇게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걸 수정을 하는 거를 시민들이 동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TBS가 다시 주민조례안 발의로 또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혹시 뭐 뜻을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뭐 주민조례안 뭐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TBS 얘기를 했던 거는 전에 이제 뭐 우리 동네 방송이냐, 우리 동네 라디오라고 하는 네, 시민 방송이 있었죠. 예. 요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더 TBS의 일종의 약간의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민 PD였던 거고, 사실 근데 이 예산이 줄면서 그 방송이 없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송인데,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이런 방송인데 그 방송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나 이런 데서 제작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TBS 예산이 없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TBS를 바라보는 중심으로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었다. 의회랑 서울시청이 좀 이걸 다시 조금 잘 좋은 방향으로 좀 갈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네. 주민들의 후원으로,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드는 독립적인 방송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청 보도자료 뭐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8일, 9일, 11일, 12일 보도자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일 보도자료입니다. 천연동의 복합센터를 착공을 했습니다. 네네. 드디어. 예, 드디어 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8층, 총 면적 3,700제곱미터 규모고요. 국민체육센터와 가족센터를 복합 건립하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문화체육문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건강실 등이고요. 그 외에 뭐 가족문화체험실, 공동주거 나눔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8일이었고요. 9일 날은 서대문구에서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 훈련사 반려견 행동 교정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40가구를 모집을 해서 상담, 방문 교육, SNS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총 월일에 온라인 혹은 모바일로 추가 상담까지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반려견 동물 등록을 하는 국민이면은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서대문구 보건소 동물보호팀 330-1516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 이게 반려견이기 때문에 가지신 분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일 보도자료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예.
명칭 제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2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유리아97 서대문 sdm.go.kr로 보내면 된다고 하고요. 한 명이 한 이름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등 30만 원,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에겐 20만 원, 10만 원씩을 준다라고 하고 수상작은 각종 홍보 콘텐츠에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뭐 공공산후조리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북가조동에 있는 거죠. 북가자 이동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총 면적이 1375제곱미터고 지상 4층 규모고요. 모자동실이 12개소,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프로그램실 등 운영되고 서대문구 조례에 따라서 이용료 2주 14일 동안에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주민은 2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만든 조례긴 한데. 네. 근데 이게 1년 아니 작년 10월에 이게 이제 다 개관하기로 했던 건데 늦어졌구나. 네. 이제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 10월 달에 지금 문을 연다는 거잖아요. 네, 글쎄 애가 만들어서 태어났겠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자재값 뭐 이런 등등 얘기하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좀 너무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서대문에 있는 건물들이 다 늦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일 보도자료인데요. 서대문구에서 인권 감수성을 깨우는 인권 톡톡 공모전을 한다고 합니다. 분야는 사행시, 포스터, 카드 뉴스 1인당 1점씩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요새 홍제천이랑 또 구 곳곳에 장미가 피고 있더라고요. 바쁜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들을 찾아보신 한 주 되시고요. 주민 서대문은 서대문구와 인근에서 FM 91.3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전 세계 어디서나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태양의 나의 마음에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어젯밤 꿈속에서 지울 수 없이 깊게 밴